어렸을 때 행복했고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든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실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왜냐하면 전쟁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 좋은 그림책을 봤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 책을 읽은 어린이가 5분이라도 행복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한 2008년도에 그 동화쓰기 특강이라고 얇은 책을 워크북 같은 걸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화쓰기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재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서 이제 예시로 학생들한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내봐라 뭐 이런 걸 하면서 찾은 게 그 채식 흡혈귀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었어요. 스페인 화가인데, 여자 화가인데, 그분 그 그림의 제목이 채식 흡혈귀였어요. 근데 그 그림이 흡혈귀 3명이 앉아서 빨대를 꽂고 뭐 토마토, 수박 이런 데 즙을 빨아먹는 그림이었는데, 걔네들이 이렇게 턱이 이렇게 완전히 삼각턱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귀도 길고 막 털은 부숭부숭 나오니까 우리가 알던 기존의 드라큘라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저가 그걸 보고 야 이거 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리고 거기 걔네들이 밑에 또 닭이 2마리가 약간 애완 뭐 동물처럼 있는데 닭이 다리가 4개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치킨 빨리 나와야 된다 이거. 야 이런 치킨 나오면 이건 대박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거를 제가 교재에 넣었어요. 교재에 넣고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 봐라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흡혈귀가 맨날 피만 먹겠냐. 얘네도 건강을 생각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피가 예전같이 깨끗하지 않잖아, 사람들 피가. 그러니까 막 고지혈증에 뭐 콜레스테롤에 막 안 좋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흡혈귀들도 건강을 생각해서 이제 채식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얘네가 빨간 토마토, 빨간 수박에다 즙을 빨아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설득력 있는 상상이다. 그래서 상상이라고 네 맘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 양배추를 우적우적 먹거나 뭐 무를 씹어 먹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이렇게 먹어라고 생각하고 너의 상상에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거는 딱 보면 저만 해도 야 이거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색깔이 붉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심리적인 저항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액체니까 즙만 빨아먹으니까 소화에도 무리가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상상이었어,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걔네 턱이 이렇게 뾰족한 게 안 씹으니까 얘네는 턱이 당연히 퇴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씹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얘는 피만 먹었잖아. 씹을 일이 없으니까 턱과 이빨이 당연히 퇴화되면 여기가 뾰족해지는 거예요. 얘네가 뭐 양악수술을 해서 여기가 뾰족해지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야 이거는 굉장히 설득력 있는 상상이다. 그래서 너네가 뭔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거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력 있는 상상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써야겠구나. 아무도 안 쓰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러면 나도 채식주의자 흡혈귀 얘기를 뭔가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딱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책 내기 전에 박실비 씨 프랑스에 있는 일러스트레이터하고 알기는 오래전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너무 책을 내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말로 자기가 글을 쓰기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프랑스 간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글을 써주면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한국에서 책을 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숲속의 호야의 숲속산책 그 책을 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친구 아이디어로 낸 책이에요. 제가 글은 써줬지만 그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다 그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책이 하나 나오니까 이 친구가 선생님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뭐 좋은 아이디어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흡혈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런 건 어때? 채식주의자 흡혈귀인데 어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채식도 또 막 여러 군데서 이제 채식을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채식하는 분도 많고
또 어린이는 뭐 채식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어린이들도 어쨌든 채식의 중요성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애들이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어 이런 애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거 채식 그거에 관련된 얘기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찾아서 보고 그래 채식주의자 흡혈귀 얘기를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의 답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채식을 하고 싶을 때 흡혈귀는 어떻게 할까가 빨간 색깔의 즙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빨아먹는다. 이미 답은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쨌든 어린이들에게 좀 더 재미나게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이 책을 이제 내기로 한 건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가 고민이 그런 흡혈귀의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박시비 씨가 그려갖고 온 흡혈귀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드라큘라 이미지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거를 그려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렇게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어차피 흡혈귀라는 게 상상의 어떤 인물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어디에 있는 백작이 어떻게 했다 했지만 그거는 그냥 정말 역사 속의 어떤 작은 요소인 거고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드라큘라는 어떻게 보면 상상 속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상상의 인물인데 굳이 그 기존의 드라큘라 이미지를 꼭 가져와야 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귀여운 드라큘라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어차피 어린애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뭔가 애들이 이게 되게 귀엽고 내 친구 같고 얘가 야채를 먹어보니까 맛있다 그러면 나도 먹어보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기존의 드라큘라 같은 애가 채식을 한다 그러면 어린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완전히 그냥 다른 세상의 얘기처럼 느낄 것 같아서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여러 아이디어를 그려갖고 왔어요. 이게 박시비 씨가 계속 아이디어를 낸 거야. 이런 흡혈귀 어떠세요? 그래서 계속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아. 더 귀여운 거 필요해. 더 귀여운 거 필요해.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으로 결정된 게 이제 이 친구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컬러도 좀 여러 가지 컬러를 넣고 이제 머리에 이제 이걸로 그 표시를 이제 누가 누군지 이게 다 개수가 다르게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걸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박시비 씨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됐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걸 통해서 어린이들이 채식에 대해서 조금 더 친근감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의도라면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왜 이거 오이 왜 안 먹어? 너 왜 시금치 안 먹어? 이렇게 윽박질러 갖고는 애들이 그 친근감을 갖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보면 와 얘네도 채식을 하는데 이렇게 즐겁게 채식을 하네. 심지어 흡혈귀인데도 그러면 나도 그러면 완두콩을 먹어볼까? 나도 그러면 시금치를 먹어볼까?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저는 이 책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보자 해가지고 책을 내게 된 거죠. 박실비 선생님이랑 같이 작업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일들이나 신기했던 체험? 신기했던 것까지는 아니고 박실비 선생님을 제가 만난 거는 거의 한 20년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에 특강을 가러 가게 됐어요. 거기 이제 파리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이제 한번 여기 오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네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특강을 오시라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클래스도 이제 여러 클래스가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담당 선생님이 박실비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자기 애가 거길 다니고 있었어. 한글학교를. 근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프랑스랑 벨기에에서 그림책도 내시고 이러고 또 이제 잡지 같은 데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어쨌든 책에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이제 도서관 그 봉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박실비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분도 이제 우리 학부모이긴 한데 이제 그림책도 그리시고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끔씩 그분이 이제 벨기에에서 그림책이 나오면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고 그리고 한 2, 3년 전에 한국에 한번 오셨어가지고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선생님 나 한국에서 너무 책 내고 싶은데 선생님이 뭐 좀 써주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호야의 숲속산책 그 책 낼 즈음에 이분이 그 유방암 수술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책 작업을 이제 또 시작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아픈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럴 때 심리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사람이 위축당하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래서 과연 이거 작업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이분한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은 좀 됐었죠. 아픈 사람한테 야 그림 그려 이거 수정해 막 이렇게 말하기가. 근데 다행히 이분이 물론 이제 그 수술이 뭐 초기이기도 해서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할 뭐 수술은 아니에요라고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막 수술한 사람한테 그 그림 수정하라고 막 말해야 되나? 막 걱정되잖아. 근데 다행히 박시비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거 작업을 하는 동안 자기가 아픈 걸 잊어버릴 수 있어서 자기가 환자 같다라는 느낌으로 누워만 있는 것보다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자기가 정신적으로 더 좋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제 또 책이 나오니까 또 책 가지고 또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 이 안에 또 자기 친구들을 이 안에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강아지도 실은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예요. 자기가 기르는 강아지고 프랑스에 되게 유명한 그림책 작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분을. 저 사람들 왜 있나?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인물들이 다 자기가 아는 친구들을 여기다 이렇게 등장시켜 주는 거예요. 정진상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여기 정진상에도 이제 제 이름 넣고 여기 나무식품도 그 출판사 주간님 닉네임이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도 넣어주시고 여기 미연청가 있잖아요. 파리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이 한미연 선생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그것도 넣어주시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화가 그림책 화가 프랑스 기요펜가 그 화가인데 되게 그림책 많이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페이스북에 포스팅 하셨더라고요. 이거 나다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항상 이 노란 운동화 신고 다닌대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어린 시절이 행복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동화도 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일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유럽의 한글학교에 책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책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책을 좀 거기 보내면 좋겠으니까 너네가 책을 좀 보내봐 이랬더니 너무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달 내내 진짜 작년 11월 한 달 내내 이제 그거 싸서 보내느라고 이제 보내고 또 그러면 그 우편 요금을 거기다 청구해서 또 거기서 돈이 오는데 또 수수료가 빠져서 막 또 적게 오고 하여튼 난리가 났었어.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 어린이들이 어쨌든 한국 책을 마음대로 구해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책을 보내서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어쨌든 그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동화책 읽어주기 시작한 것도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뭐 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시는 분 너무 많으니까 굳이 나까지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막 갑자기 못 가게 되고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 애들이 집에만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그림책 쓰시는 나이도 훨씬 많으신 정말 할머니 작가 선생님이 그분이 자기 집에서 정말 자기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너네 학교 못 가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내 책을 읽어줄게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할머니도 하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유튜브 찍고 싶으시겠어요. 그분은 책도 굉장히 잘 팔리시는 분이야. 근데 어린이들이 학교 못 가니까 너네 집에서 답답하지 이러면서 그걸 읽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나도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서툴지만 몇 개 이제 찍어서 올린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어쨌든 어린 시절에 행복해야 이게 어른이 돼서도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행복했고 어렸을 때 사랑받았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많이 보면. 근데 어렸을 때 뭔가 사랑을 못 받거나 아니면 뭔가 불행했던 일을 겪거나 아픈 상처가 너무 깊은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어른이 됐을 때 뭐라 그럴까 좀 계속 지속적인 우울증? 그런 거를 겪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세상에 너무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험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분들을 이렇게 조사해보면 어린 시절에 불행했던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든 어린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실은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어렸을 때 좋은 그림책을 봤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 책을 읽은 어린이가 5분이라도 행복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선생님 제가 여쭤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지.
제가 청년당 밥상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3회째까지 했는데 이제 4월달 말에 이제 4회째를 할 거고 지금 매달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동화책 중에서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재미나고 그림도 좋고 내용도 즐거운 그런 동화책을 하나 제가 선발을 해서 제가 무슨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밥상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실이 청년당이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래서 청년당 밥상이라고 이름을 져서 작가, 화가, 편집자 그 세 명이 이제 그 책 만들 때 제일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분을 불러서 간단한 기념품을 하나 드리고 밥상을 수여하는 그냥 밥 사드리는 거야. 그 동네 이제 조그만 식당에서 밥을 사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책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소개하는 책은 믿고 읽으셔도 좋은 책이니까 그 책을 많이 사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랑 편집자, 화가가 사이가 좋아야지 세 명이 동시에 나타나지. 그러니까 이제 연락해봐서 이거 너네가 받으러 오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된다. 이제 항상 먼저 그렇게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명예나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야 이거 귀찮은데 왜 오라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할 때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가 올 수 있으면 오고 만약에 받기 싫으면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는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거부한 사람은 없었어요. 다행히. 너무 좋은 케이스 같아요. 나중에 인정된 문학상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문학상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밥상에 좀 밥값을 두둑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은 안 되고, 근데 이번 달에 밥값이 후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후원 받습니다. 후원이 들어와갖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기념품만 마련하면 될 것 같아요. 밥값은 후원이 들어와서 다행히. 동화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굳이 동화 안 써도 돼요. 지금 동화 쓴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굳이 안 써도 되고, 정말 내가 너무 동화가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기존에 나온 동화를 좀 많이 읽고 덤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수업 이렇게 오시는 분 보면 의외로 동화를 많이 안 읽고 오세요. 그래서 써갖고 오면 이미 나온 동화랑 너무 비슷한 동화를 너무 많이 써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기존 작품 읽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시장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시장조사를 하시고 그래도 나는 이 바닥에서 내가 이거보다 더 특출나고 더 재미난 얘기를 쓸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쪽에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왔다가 어떻게 보면 시간만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성과가 없이 그렇게 하면 너무 인생 아깝잖아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맨 뒷부 약간 뒤에 가서 이 친구들이 이제 붉은 주스를 먹게 됐잖아요. 피 대신. 그러면서 가게를 차려요. 붉은 주스 가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이렇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못하지만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그게 내가 생활비도 벌 수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즈니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드라큘라가 와서 의심쩍은 눈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서 드라큘라가 첫 손님이에요. 첫 손님이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 괜찮을까요? 우리 흡혈귀들이 피 줄 수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랬더니 꼬마가 이제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고지혈증 있는 피가 좋으세요? 콜레스테롤이 잔뜩 들어간 피가 건강에 좋겠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가 갑자기 이제 안 좋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듣기만 해도 속이 뒤집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이 꼬마가 이 드라큘라를 설득하기 위해서 채식하는 동물들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피를 스스로 만들면 돼요. 딩동의 설명에 드라큘라 백작은 머뭇거리며 물었어요. 그래도 풀만 먹고 기운이 나나? 보세요. 코끼리, 소, 하마 풀만 먹고도 기운이 세잖아요. 아하. 그러면서 드라큘라가 설득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표지도 되게 재밌네요. 그렇네. 이오네스코? 선생님 보시고 동화 이오네스코 힌트도 얻으실 수 있겠네. 이런 건 다 중고책인 것 같아, 그죠? 그렇네요. 이거는 빅토르 위고 거네요. 이런 거 읽을 수가 없어서 참 까만 눈에 비해